안녕하세요. 대형 커넥터 일기 3학년 최규현입니다. 저는 인문 어문계열 희망자의 이상적 학교생활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우선 인문 어문계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내 과목 선택과 공동교육과정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한 과목들의 전공 관련 그리고 비관련 과목으로 나누고 이를 어떻게 탐구해야 되는지 알아보고 또 이를 어떻게 하면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내실화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추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문학의 미래와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간단히 논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인문학은 대다수의 경우 인문대학에 편제되어 있는데요. 혹은 문과대학이라고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문은 사학과, 심리학과, 철학과 등이 있고 어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중어중문학과, 노어노문학과 등이 있습니다. 각 대학 4년제 대학교에 웬만하면 다 설치되어 있고 대학별로 차이점이 있다면 과학기술원이나 외대 같은 경우에는 그 양이 현격히 적거나 많을 수 있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 서울대학교 교육생활 가이드북에 따르면 인문 어문계열의 경우 통섭적이고 학제적인 폭넓은 시야 내지 통찰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전공을 대단히 강조한다기보다 계열 적합형으로 그래서 얼마나 탐구할 수 있고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역량을 더 많이 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빠르고 정확한 독해 능력과 외국어 사용 능력이 중요하고 또 심지어 일부 어문계열 같은 경우에 그 학과의 관련된 언어를 아예 모르거나 공부하지 않았어도 심지어 선택하지 않았어도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 선택에 있어서 자연계열이나 공학계열에 비해 자유도가 높은데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공통 과목 국영수에서 고전 읽기와 영어 문학 읽기 그리고 심화국어 등을 수강했는데 이 과목들의 공통점은 교과서가 없고 자유로운 탐구가 비교적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시사나 학문적 관심을 보다 깊이 드러낼 수 있고 자신의 탐구를 풍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탐구 선택에 있어서도 자신이 원하는 그리고 잘하는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드리기를 권장드립니다. 설령 소인수 과목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흥미가 있고 진정으로 관심이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는 편이 더 낫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수학이나 과학에 자신이 있다면 물리학 정도를 수강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선택일 수 있고 자신을 튀게 만드는,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물리학의 대다수 이념들은 인문과학에서 중요히 여기고 있으며 때때로 핵심을 관통하는 주제들을 내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내에 모든 교육과정이 설치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을 추가로 이수할 수 있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과학사나 프랑스어 등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과학사 같은 경우에는 과학 현상이나 과학 이론 등을 역사적으로 그리고 인문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과목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통섭적이고 폭넓은 시야, 세계를 보는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고 이건 프랑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과목에서 다양한 도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공 관련된 교과목의 경우에는 국어, 영어, 사회, 제2외국어 등이 있는데요. 전공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화탐구입니다. 심화탐구는 학제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고 학제적이라는 것은 학문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넘나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어에서 나온 개념을
제외국어에서 사용한다든지, 예를 들어 국어에서 2학년 문학 시간에 배우는 광장이라는 최인훈의 소설이 있는데, 이 광장의 최인훈의 소설을 프랑스의 소설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광장과 밀실의 조화를 이렇게 내는, 이런 식으로 다양한 과목에서 유기적인 연계를 드러내는 것이 좋고, 이는 항상 독서의 기본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독서가 하나의 동기가 되고 하나의 어떤 탐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탐구를 할 때 심화 탐구를 할 수 있고 자신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음으로써 큰 가산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전공 비관련 과목이라고 해서 자신의 전공 내용을 막 도배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건 별로 좋은 거나 바람직하다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과연 수학 과목에서 예를 들어 국어 국문학과 관련된 탐구를 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억지로 전공을 관련시키는 것은 그 과목의 성취 기준을 무시하는 행위로서 별로 바람직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진로 역량보다 언제나 우선시되는 건 학업 역량입니다. 이 학업 역량 그 자체를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중점적으로 방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고, 또 어느 한 과목이라고 해서 소홀하게 여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창체에서는 세특에서 드러내지 않았던 탐구들, 자유로운 탐구들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뻔한 내용을 쓰는 듯한 안 좋은 우울을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반장을 했다느니 아니면 청소를 잘했다느니 하는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 이러한 리더십이나 인성에 지나친 비중을 두는 것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고급 탐구, 심화 탐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역량 내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데카르트 코기토에 대해서 탐구한다든지, 그 코기토가 미셸 푸코와 자크 데리다에 의해서 어떻게 논의되었는지 등을 심층적으로 탐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문학은 요새 많이 위기라고 합니다. 이과 강세인 시대이기도 하고 취업률에 있어서도 많이 저조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통해서 나는 인문 어문 계열을 좋아해도 현실적으로 과를 바꿔야겠다라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저는 종종 목도하고 있습니다만, 인문학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제적 이득이나 혹은 안정을 위해서 하는 과목이 아닙니다. 인문학은 여기도 나와있듯이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마다 가슴 설레는 그러한 마음, 일상생활 속에서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것에 대한 의문감, 그리고 그것에 대한 놀라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학문 탐구는 경제적인 잣대로 보아서는 안 되고 진리를 위한 과정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인문학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또 그것에 관심이 있다면 망설임 없이 그 진로를 쭉 이어나가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독서를 꾸준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독서는 가장 간학문적인 탐구이면서 또 모든 것의 베이스이자 최종 단계이기도 합니다. 공부의 왕도는 없지만 왕도가 있다고 한다면 과연 독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새 많은 학생들이 독서를 하지 않는 모습이 있는데요. 독서를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밑바탕이 되심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인문 어문 진로 희망자들에 대한 이상적 학교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최규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